네, 금요일마다 스튜디오가 환해지는 기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는 마켓7 주제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유럽발 신재생 에너지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크게 늘면서 전체 발전 설비 중 원자력 설비 비중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태양광 살펴보겠습니다. 약속한 듯 역대급 투자 보따리를 내놓는 재계, 대기업 중 대기업 10곳이 5년간 1,042조를 투자해 인재 양성과 미래 먹거리 주도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에 화답하듯 새 정부도 법인세 인하 계획을 내비치면서 그야말로 새 정부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네요. 주목할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금 부담을 완화합니다. 여기에 중소형 건설주가 들썩였는데요.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의 시대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 신재생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발전 비중이 원전을 추월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과 주목할 만한 태양광 관련주까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다 보니까는 이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 추월 소식으로 좀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이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 작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전체 발전 설비 중에서 18.26%가량 좀 차지하면서 바로 원자력 발전의 17.33%를 제쳤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요. 특히나 태양광 발전 설비가 바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증가를 주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작년 이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전년 대비해서 바로 24.6%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형주라든지 또 중소형 이 태양광 관련주들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오히려 이슈로 인해서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중소형 태양광주의 경우는 이 중소형주라는 이 특성상 오히려 좀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소형 태양광주의 경우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은 지금 납폭과대된 대형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관련주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 태양광주의 경우는 워낙 납폭 과대가 되었고 오히려 좀 이런 소식들이 호재로 다시금 두각이 되게 된다면은 추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태양광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주목이 되지 않았었지만은 바로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꾸준히 주목이 되는 모습이 최근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의 경우는 바로 이 에너지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본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기 때문에 몸집이 작아서 또 올라갈 때도 확실하게 올라가지만 꺼질 때도 확실히 또 내려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낙폭 과대 형상에서 대형주, 대형 태양광주인 하나솔루션과 OCI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해당 종목들 눈여겨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허니문 시즌 동참으로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새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정도를 허니문 시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업들의 잇따른 대규모 투자 확대와 또 미래 먹거리로지만 사업에서 이 중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삼성, 현대차 이어서 지금 뭐 SK라든지 LG그룹도 대규모적인 이제 투자 소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재계가 발표를 했던 전체 투자액의 경우는 한 1,000조 원에 좀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770조 원은 이제 국내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올해 국가 예산 607조는 훨씬 더 웃도는 액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민간이 이제 주도를 하고 또 정부의 경우는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바로 정부의 좀 경제 정책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어떤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좀 방법이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는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좀 여러 이렇게 좀 산업별로 좀 투자 계획을 보였었는데 일단 저는 이 안에서도 친환경 관련 섹터는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라든지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바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친환경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GS라든지 롯데도 마찬가지로 주요 대기업들이 지금 친환경 사업 투자에 꾸준히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됩니다. 오히려 중장기적인 면에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와 바이오, 친환경 섹터 짚어주셨는데 그 와중에도 친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에 화답하듯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주고받는 혜택 속에서 법인세 인하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제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준 25%에서 20%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런 좀 방안을 유력하게 또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부처에 좀 따르게 되면은 이 정부의 경우는 이와 같은 방향을 골자로 해서 바로 민간 활력 재고에 대해서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법인세 부담이 좀 완화가 되게 된다면은 바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오히려 좀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기업이 바로 이 R&D, 이 투자가 국내 생산성에 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기업의 어떤 투자 성장에 따른 효과가 바로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훈풍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훈풍을 저희도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먹튀를 막는다라면서 금감원 다트 전면 개편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나오는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는 이 주식에 대한 뭐 대량 보유자가 이제 주식을 팔고 나서도 의무 보고를 뭐 위반을 하는 것과 같이 좀 이런 내용을 바로 주식 먹튀 방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심사도 더욱더 까다롭게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다트의 체계의 경우는 지금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면적으로 지금 재구축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재구축에 나서서 바로 자본시장에서는 투명화에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번 사업의 핵심의 경우는 지분 공시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팬데믹을 좀 거치면서 주식 거래도 늘고 또 증시도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부당 거래 사례도 많이 그동안 좀 늘어났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장 심사도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강화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본시장의 투명성이 더욱더 좀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자들에게도 좀 더 나은 정보 제공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본시장 투명화를 이루겠다라는 건데 이에 관련해서 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폐기물 처리 주목으로 마지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 분화 완화와 250만 대 이상의 주택 공급 등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설주가 많다라는 게 제 의견인데요. 건설주에 대해서는 어제 중소형주가 떠들썩했는데 조금 시세가 덜 나온 종목들 가운데 좀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건설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분양시장 자체가 회복이 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분양가 인상과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시장도 또 활발하게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그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호재들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역시나 이런 좀 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바로 브랜드 파워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탈원전 폐기 기조와 그리고 민간 기업 주도라든지 이런 주택 공급 정책이 전반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수주고도 증가하죠. 또 고유가 흐름으로 인해서 주요 산후국들의 대형 발주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계속 주목이 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브랜드 열기라든지 또 해외의 어떤 좀 수주를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대형
건설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안에서 탑픽 종목을 말씀드리게 된다면 대우건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의 경우는 바로 프로지오라는 강력한 브랜드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미국의 건설 시장에 20년 만에 재진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바로 해외 시장에서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사업 추진 자체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해외에서의 어떤 좀 수주 증가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브랜드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우건설 자체가 지금은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 안에서는 한번 대우건설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건설 중소형주가 움직였는데 이제는 건설 대형주를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와중에서도 탑픽은 대우건설이 뽑혔네요. 대우건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 폐기물을 포함해서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관리에 주목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주 지금 진입해도 나쁘지 않은지 늦지 않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제 경영 트렌드가 바로 ESG라고 합니다. 네, 바로 그렇죠. ESG가 지금 사회 트렌드로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어떤 쓰레기를 좀 처리하는 시장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바로 의료용 폐기물 수요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특히나 건설 폐기물 처리 분야에 대해서는 바로 건설 경기 업황의 좌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신규 착공이 늘어날 때마다 바로 실적의 증가를 하는 경향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뭐 건설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적인 면에서도 산업 자체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폐기물도 그만큼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역시나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폐기물 관련 산업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폐기물 관련주들도 좀 흐름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납품 과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납품 과대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여기에 더해서 개별 기업마다 이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준다면은 충분히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구간도 찾아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개선이 높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먼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ESG 이제 정말 트렌드가 됐죠. 그 바람에 우리 폐기물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낙폭 과대주 속에서도 개별주 실적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켓세븐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